SK 디스커버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선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과하고요. 자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업계 2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직접 현장에서 호흡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실전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된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DX,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쉽게 말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프로세스 변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사람, 즉 우리 구성원을 바꿔서 결국 사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요즘인데요.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트렌드를 넘어서 의미 있는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게 디지털 전환이 필수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반 기술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일수록 그 저항감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도입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알 수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유행일 뿐이라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잠깐의 유행일 뿐일까요?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X세대나 그 전 세대인 분들이라면 동네에 있던 비디오 대여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비디오 대여점의 대명사라고 통했던 블록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여하는 비디오 개수가 몇백 개였던 동네 비디오 가게와는 다르게 블록버스터는 8천여 개의 품목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에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이 생겨났고 블록버스터가 없는 동네는 손에 꼽을 정도였었죠. 블록버스터가 비디오 대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때 미국에 사는 한 청년은 어느 날 블록버스터에 대여한 비디오를 실수로 늦게 반납했는데 이때 $40 연체료를 물게 됐습니다. 비싼 연체료에 불만을 가진 이 청년은 연체료 없는 온라인 비디오 대여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그가 바로 넷플릭스를 창업한 CEO 리드 헤이스팅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에 비해 10살 넘게 어린 후발주자였지만 대여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연체료를 없애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서서히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 연체료 수입을 포기하고 높은 배송비를 감당하기에는 넷플릭스의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 2000년도에 넷플릭스의 CEO는 직접 블록버스터 본사로 찾아가서 넷플릭스를 $5천만, 지분 49%를 인수해달라고 블록버스터 경영진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는 단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맥도날드만큼이나 마을마다 지점이 있었던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유통망과 인지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의 최대 라이벌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비디오 시장이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넷플릭스는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과감하게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가파르게 성장해서 출시 2년 만인 2009년도에 연간 스트리밍 영화 수가 연간 DVD 대여 건수를 넘어설 정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도전이 넷플릭스의 성장에 초고속 모터를 달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블록버스터는 어땠을까요? 블록버스터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보다 약 4년이나 늦은 2011년부터 넷플릭스보다 더 저렴하게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겠죠. 블록버스터가 4년 동안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동안의 고객들은 다 넷플릭스로 마음을 돌려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 중반부터 약 5년 동안 블록버스터 주가는 무려 95% 이상 하락했습니다. 결국 2010년도에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폐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의 결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당위성을 아는 것과 그걸 내부적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CEO가 어느 날 이제부터 우리 회사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DX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그리고 다른 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IT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DX가 뚝딱 완성될까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DX에 투입한 투자금은 약 1,4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낭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밝혀낸 스탠퍼드 대학 베남 타브리지 교수는 경영자와 DX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DX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DX 프로젝트의 약 70%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전통 기업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고방식의 변화를 거부하고 또 기존 조직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새로운 IT 기술만 적용하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블록버스터가 뒤늦게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고도 실패했던 것처럼 기업의 체질 변화는 다른 회사를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의 DX 사례를 우리 회사에 그대로 옮겨온다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그 회사가 해당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DX를 하고자 결심했다면 DX를 통해 기업들이 진정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제약회사 모더나입니다. 모더나의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무수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AI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AI 활용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던 신약 개발의 기간을 5년으로 그리고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향후 20-30년 동안 AI 기술 확대를 핵심 경영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AI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AI 기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내 모든 시스템 및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모더나는 조직 내 DX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의 충격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환경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IT 기업은 물론이고 전통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도 재택근무에 너무나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맞춰 하이브리드 근무를 시행하는 곳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IT 투자에 인색하던 기업들도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한
상위 25%의 선도 기업이 하위 기업보다 3개년 평균 매출 총이익이 5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DX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정말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DX를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하면 당장 몇 년 후부터라도 그 격차를 줄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점진적으로 회사의 존폐와 관련 있는 슬로우 데스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의 변화사항의 흐름을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기업과 산업을 갑작스러운 몰락에 이룰 수 있는 서든 데스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면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이키의 CEO 존 도나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과 직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물론 이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은 선택의 여지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을 알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면 그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DX라는 마지막 막차에 얼른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로 하겠습니다.